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용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토론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두 분 모셨습니다.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기조연설,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호 질문 답변,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이 방송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두 분 후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고요.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런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전 당진 시민들께서 저에게 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원 당시에는 야당 초선이었던 제가 이제는 집권 여당의 원내 부대표를 거쳐 충남 도당위원장으로 충남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당진을 30만 자덕도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이 꼭 뛰어 우리 당진을 정말 멋진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되어 30만 자덕도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우리 당진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 어기구를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키워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기조연설 하시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유권자 여러분, 4.15 총선이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TV 토론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미군 철수라는 말은 없었다고 하면서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방위비 협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군 철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김동완의 지적에 답이 없었습니다. 성문 국가산단에 LNG 5기지를 유치했다고 자랑하면서 암덩어리가 되어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김동완의 지적에 답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진이라고 자랑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김동완의 지적에 대하여 답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수준 높은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동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이후 사전 추첨에 따라 정해진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시 순서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화에 따라 현 정부는 방역 시스템 강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사회재난 시스템 구축 방안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동완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은 천배지전을 말하고 사회재난은 과거에 우리가 인적재난이라고 불렀던 화재, 건축물 붕괴, 코로나 감염 등을 말합니다. 자연재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사회재난도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전문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책 또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끔 나오십니다. 주로 생색을 내시고 의료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처를 잘해줘서 세계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수준 높은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재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회적 공통 질문인데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통당은 뻑하면 대통령 공격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질병본부도 문재인 정부의 질병본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태 같은 어린 학생들이 태평양도 아니고 근해에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도 나라냐, 나라온 나라를 만들자 촛불을 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재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 등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H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조차 세계에서 가장 유례가 없는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로나 대응의 텍스트북 교과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통당은 입만 열면 뻑하면 이렇게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세월호 참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질병에 대한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미통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소방관들 국가직 공무원 전환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여당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후보가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됐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어기구 후보가 세월호 때문에 헛불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월호는 선박업체의 관리 부실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시스템에 대해서 어기구 의원의 평가를 하여 주시고 그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세계에서 의뢰 없이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부탁하면서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1000명씩 하루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체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이태리에서도 10,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스페인에서 5,00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치명률도 1%에서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기구 후보가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동완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와 메르스는 같은 질병입니다. 이 메르스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요. 이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이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 지지도가 대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메르스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56%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그 사태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해 보면 지금 확산 속도로 볼 때 우리 어기구 의원 후보의 지적이 일리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메르스 대책을 대처해 나간 방역 관리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정치적으로 자꾸 문제를 걸어서 확산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어기구 후보께서 코로나 사태가 잘 수습돼 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거는 국민들 누구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현실을 직시하여서 정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만 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국회의원 자질과 관련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기구 후보가 답변해 주시는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비례정당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12월에 통과된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서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좀 진출을 좀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의석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선거법은 아주 오래된 국회의 숙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이 선거제 개정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보이콧해왔고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가 지금은 이 선거법 개정안에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런 논리를 피면서 정말 국회 선진화법에 피면서 이런 거의 미래연합정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정말 저는 그 비례연합정당이 결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당도 이 미래통합당의 이 꼼수에게 제1당과 이 국회의장 자리를 이 국정농당 세력, 이 적폐세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희들 당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 당원 투표 결과 무려 74%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이 비례 정당에 참여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어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미래연합정당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네, 다음은 이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기구 후보께서 부득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했다고 하시고 미래통합당의 꼼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작반하장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잘못된 선거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4+2란 이상하는 연합체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동안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정당의 정문성을 보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석과 비례의석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군소 정당의 득표를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강화하여 양당 정치를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경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2개의 비례정당을 창당하여 그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패한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이제 충성도가 아니라 당초의 목적과 같이 전문성에 근거한 우세한 인재로 추천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 간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기구 후보가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래 비례정당은 21대 국회가 개헌되면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데 100분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입니다.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동완 후보께서는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번호까지 부르면서 이 기주열고가 마무리 연설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좀 함께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선거법 제8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성규 대표께서 다 공천한 것을 비례대표 후보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별개의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통합당과 이 비례한국당은 보수 유권자들이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 속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함께 꼭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우리 한선규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한 문제에 있어서 다소 우리 그 보수 유권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그런 그 후보 추천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잡아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김동완 후보가 질문해 주시고요. 어기구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시죠. 어기구 후보님은 비례연합정당 선거제에 찬성하셨습니다. 결국 독선과 배신의 정치가 양당 모두 비례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초 비례정당의 뜻은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는다 하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을 것인지 두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례 문제는 21대 총선에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국회 의석에 들어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나마 이번 더불어시민당은 그래도 그 앞자리 번호 한 10개를 말이죠. 10개를 우리 소수 정당과 시민 사이에서 추천한 분들로 채워서 그래도 이번에 우리 선거법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를 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11석부터 이렇게 배치를 시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시민 사이 다양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더불어시민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진 성문산업단지 이 활성화 관련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성문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이 구체적인 방향을 이 지역 상생 방안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동완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어기구 후보께서는 LNG 5기지 유치가 성문산단의 미분양을 해결하고 침체진 당진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암덩어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인천 LNG 기지입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3km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스 노출 사고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평택 LNG 기지입니다. 이것도 이 골프장이 가운데 있어서 3km 이격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문 LNG 기지입니다. 성문 국가공단 내에다 설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6km 이상을 이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황기입니다. 불황기에 분양을 서두르면 불량 기업이 유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버티기를 해야 됩니다. 차입 자금을 갚아 금융 비용을 줄이고 땅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당진 시민의 공업적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서대학교 공과대학과 세안대, 신성대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문산단은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정말 당진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양이 안 돼서 이 국가 산단 중 분양률이 가장 낮았던 산단이거든요. 이 자초만 무성했던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성문산단을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 우대적으로 바꾸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가 싸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4년 임기 내에 재선되면 꼭 100% 분양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LNG 오기지 가지고 자꾸 암덩어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LNG 기지 폭파한 적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LNG 기지가 폭파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LNG는 정말 안전한 그런 기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술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LNG 기지가 3천억짜리 기지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이런 큰 공기업들이 하나 성문산대에 들어와야,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부대 기업들이 쫓아들어오고 그래서 성문산단의 분양의 활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제가 추진을 했고요. 또 성문산단에 1조 원짜리 인입 철도가입니다. 우리 당에서 철도를 구경합니다. 이 철도를 놓고 등록해서 그렇게 되면 성문산단이 물류, 공기업, 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가 들어오면서 활력이 될 텐데 그러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공기업들이 와서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시민 참여를 강하게 해서 지역 상생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진 성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후보 간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동완 후보가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어기구 후보님, 성문산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생산과 거주와 휴식 기능이 복합된 산업단지입니다. LNG 5기지 때문에 성문산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문산단에는 대학도 들어와 있고 골프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연계했을 때 성문산업 LNG 5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얘기한 걸 도구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LNG 기지가 폭포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우리 가스공사에서 지금 네 개 기지가 있는데 우리 군대에도 전혀 이 LNG 기지가 폭발했거나 무슨 안전사고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LNG 기지를 들으면서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 문제를 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 탱크 크기 기준으로 약 200m 이격거리만 두면 안전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김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원전이 큰 문제다. 월성 1호기 이런 원전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이 LNG 오기지 가지고 계속 안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어기구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고요.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성문산단에 이렇게 막 부장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불량 기업들이 막 따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불량 기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성문산단에 입주하려고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인식이다 생각합니다.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 입주를 컨트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량 기업이 대체 뭘 뜻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당진에 있는 부곡공단의 사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곡공단의 당초에 지금 현대 하이닉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사내 사정으로 나가면서 부곡공단의 분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진시청에서 그 분양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 환경 유해 업종과 유해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당진의 산업단지 중에서도 부곡공단이 환경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을 앵커 기업으로 들여오기보다는 우리 당진의 물류 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해상, 육상, 항공의 물류 체계를 혁신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해보고 상호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인데요.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른 후보자가 먼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다시
답변하고요. 재차 질문을 받고 다시 답변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어기구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이번 재선을 준비하면서 초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과 함께 약 50여 차례 가까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10대 분야 66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시간 관계상 핵심 공약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평 내한간 연육교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해서 빼앗긴 당진 땅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당진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 연육교 사업을 성사시켰는데 일단 이 땅을 찾아오려면 이 연육교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점 두는 무릎 두고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문산당 분양 조기 완료 및 우량한 기업 유치로 30만 자득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건데요. 우리 성문산당은 미래 먹거리입니다. 저는 이 성문산당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진시의 영업부장으로서 또 성문산당의 영업부장으로서 지금 발을 뻗고 뛰고 있습니다. 이 성문산당이 빨리 분양이 돼야 우리 당진이 30만 자득도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LNG 오기지, 성문산당 인입철도 이런 큰 국책 사업들을 따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 당진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이 국책 사업에 당진업체 참여 의무화 및 당진 시민 최우선 고용을 제가 걸었습니다. 이런 많은 국책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당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들을 위부 업체들이 다 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진에는 돈은 다 벌어가고 쓰레기만 버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LNG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연육기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타 지역 업체들이 우리 당진에서 돈 벌어가는 걸 막겠다.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진에는 당진 화력발전소가 큰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1, 2, 3, 4호기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이 1, 2, 3, 4호기는 제가 반드시 조기 폐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기구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호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김동완 후보가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되겠습니다. 방금 어기구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당진 화력 1 내지 4호기 조기 폐쇄를 공약하셨는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는 집진 시설을 2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기구 후보께서 공약으로 이러한 공약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당진의 1, 2, 3, 4호기는 지금 20년이 넘어섰고요. 앞으로 10년 후면 30년 내에 돌아갑니다. 우리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입니다. 그 30년 이전에 이 조기 폐쇄를 해야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발전, 다른 LNG 발전이라든지 이런 연료 교체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산업자원 통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 2, 3, 4호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재선이 되면 1년 안에 1, 2, 3, 4호기 조기 폐쇄하는 거로 가닥을 잡겠다. 올해 안에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이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요.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기구 후보 공약집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하고 또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공약도 상당히 상세하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약들이 어떻게 당진 경제를 살려낼 것이며 미래의 당진의 경제적 여건을 키워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는 미래를 살펴보고 그 미래에 우리의 지역사회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됩니다.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소소한 일을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할 때 당진 경제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기구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공약을 자세히 보셨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개 분야, 사통발달 당진, 쾌적한 환경,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가 넘쳐나는 우리 당진, 또 원도심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노어민 소득 증대, 또 관광, 또 역사 문화도시 당진, 안전한 당진, 보건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등 10개 분야의 아주 그 핵심 분야, 또 실현 가능한 분야만 선별해서 제가 이 공약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그 홍보집을 꺼내셔서 이 많은 정책 간담회를 한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선거법이 위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담회를 할 때 저희는 선관위에 하나하나 다 묻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공약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제가 이 김동완 후보님 자료집을 보니까 이 사진도 전부 20대 사진이에요. 20대 사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 내용들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갖다 놓고 전부 비낀 겁니다.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엉터리 공약을 해놓고 저한테 정말 심사숙고해서 당연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이 공약집을 갖다가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진시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후보자 공약 발표 상호 답변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동완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장기적인 공약은 20대, 21대, 22대에 걸쳐가면서 계속 추진해야 일관되게 지역이 발전해 나가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정부의 현금 복지와 세금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당진의 농업은 잘 판매되는 농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진의 해나루 쌀은 가마당 1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부여의 한 농가는 4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정성과 신선도, 맛만 좋다면 높은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당진 공업구조를 철강 산업, 소재 산업이 많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해상, 육상, 공중의 3차원 물리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물류가 좋아지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다섯째, 당진 화력에 의한 대기 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당진의 전기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형평의 요금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당진 땅의 문제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꼭 지켜내겠습니다. 일곱째, 당진 구도심의 상권을 되찾아 당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당진에서 번 돈은 당진에 쓰게 해야 됩니다. 구, 군청 등을 도심 공원으로 만들고 당진 전통시장을 주상 복합화하면 이를 연결하는 중앙로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진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꿈을 김동완은 갖고 있습니다. 네, 김동완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기구 후보가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 27일 대전 MBC 토론회에서 울산 오일 허브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진에 제2의 오일 허브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 공보문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비 후보물 공보문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 홍보문을 보니까 이 그렇게 잘 된다는 이 제5일 허브 사업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또 울산 오일 허브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울산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자로 참여했던 S오일이 사업상이 없어서 지금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 또 전체 사업도 오일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LNG 시설을 추가하기로 지금 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일허브 사업이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보보 시절이지만 공약을 내실 때는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토론에 나오셔서 그냥 우기시니까 시민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네, 김동완 후보님. 예.
울산 오일 뱅크 사업이 허브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왜 하락되었습니까?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오일 뱅크 허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공보에서는 그걸 빼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유가가 반등이 된다면 그 부분은 오일 허브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안보상이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카시 해협이라든가 호르즈 해협을 거쳐야만 오고 미국의 가스, 셰일 가스도 우리 파나마 운하를 거쳐야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서는 한국의 연료 확보가 대단히 위협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기인가 가서는 오일 허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IMF 때 통화 스와프 사업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으셨는데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기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좋은 사업을 공약을 왜 이 본 후보로 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돼야지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산자위에 계셨었습니다. 19대 국회 때. 자, 여기에서 공약을 보시면 당진 시민의 전기 요금을 공짜 수수료로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국회에서 우리 당진의 이 전기요금을 좀 절반이라도 깎아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가 당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정말 이 전국에 있는 전기요금을 다 깎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원자력, 수력, 양수, 풍력, 태양광 이런 발전소가 있는데 다 깎아줍니다. 그럼 전국으로 다 깎아주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한전 적자를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이 전기요금을 전국으로 다 깎아주시면 한전을 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런 공약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김동완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예, 지금 이 한전 적자가 1조 원으로 간 이유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의 발전 단가와 화력 발전의 발전 단가는 3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비싼 게 LNG 가스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 싼 원전은 포기하고 화력 발전이나 LNG 발전으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발전소에서 난 이익금을 갖다가 보충해 주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이지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국가가 필요한 전기를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신재생 에너지로 갔다가 전기가 확보가 너무 불안정해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고 영국도 당초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하다가 카라멜 대통령 총리께서 말씀하셨듯 원전 한 개에서 나오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기 1000개를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소음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전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분의 이 중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은 후보께서는 답변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회 발언 시간 또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동완 후보가 먼저 토론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기구 후보님, 이것이 바로 어기구 이름으로 바꾸어 전자카드를 만든 다음 SNS로 당진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어기구 짱입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사실은 저도 1번 어기구, 1등 어기구입니다. 어기구 짱, 2등 김동완 이렇게 만들어서 SNS로 보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톡방에 있던 것을 삭제했다고 하더라 했더니 알기는 알고 있지만 누가 했냐고 당장 하라고 했다고 호총쳤다고 했는데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SNS에 저런 그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올린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뭐 아마 제 지지자가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지자들끼리 저런 SNS를 주고받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저게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그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저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런 이런 지지자들이 저런 SNS 가지고 이렇게 좀 패러디하고 그런 걸 가지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그러는 건 참 과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김동완 후보님께서 정말 내가 미군 철수를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도 제가 우리 참모진들이 검찰에 고발합시다. 이 허위 사실 이거 유포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의원님께서 실수하셨겠지. 후보님께서 이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해서 제가 질문할 수 막았는데 있습니다. 그 패러디한 네, 거 가지고 이해됐습니다. 검찰에 네, 김동완 고발하고 의원님 주도권 이게 참 가지십시오. 너무 속 좁은 참. 근데 지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기구 후보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 측면에서 어기구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당원들이 여기 한 10,000명 이상 됩니다. 권리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제가 어떻게 다 그걸 통제하고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이 패러디를 그러면 어기구 후보님은 지금 단톡방에 있었으니까 그 단톡방에 누군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자가. 단톡방에 이름을 실명을 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무슨 다른 이름으로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선관위나 검찰에서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죠. 해서 밝혀지겠지만은요. 전 그런 측면에서 어기구 의원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집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물적으로 좀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기구 후보님 당진 연육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는 시기라면 평택 쪽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가 당진 연육교를 타당성 예비조사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측면에서 우리 어기구 의원이 크게 애쓰셨고 그것이 당진 땅 찾는데도 큰 기여가 될 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육교가 물론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2차선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 기본계획상에서는 그 물동량을 4차선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4차선으로 다리를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한테 급한 것은 350만 평에 이르는 저 항만을 찾아오는 겁니다. 저 항만이 뺏긴 이유가 저 항만 서부도 매립지가 평택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논리를 깨려면 서부도 매립지와 우리 당진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유리하리라고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 놓는 건 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빼앗긴 당진 땅을 찾아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리 하나 더 놓으면 4차선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이 연육교를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진항 연육교와 성문산단 진입철도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의 낭비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을 낭비를 하게 되면 지금 경제가 불경기로 빠져 들어갈 때에 국가 재정이 경기를 살려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그를 투입을 했는데 정작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무분별한 국가 재정의 낭비가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장기 불황과 같은 것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15초뿐이 안 주셔가지고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지금 전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뿐이 안 되고요. 일본은 벌써 200%가 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기구 후보가 토론의 주도권을 갖고 6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후보께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겠습니다. 어기구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좀 더 추가로 드리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역구가 당길입니다. 당길. 우리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길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도 끌어와야 되죠. 또 연육도 놔야 되죠. 예타 없이 저거를 성공시키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저기 연육교 같은 경우는 내가 마지막 그 예결위 소식이 들어가서 밤 12시에 제가 들어가서 기재 보고 단판제 가서 끌어온 겁니다. 예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다 잃어버린 땅 찾아오고 우리 당진 경제 살리기 위해서 철도 끌어오고 다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참 옳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진 경제를 살린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당진 경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저기 성문서 한 단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좋은 기업 온다. 언제 기업합니까? 저는 성문산들의 영업부장인 영업부장 찾아가서 하나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 간에 네, 질문해 주시죠. 얼마나 많은 우리 어기구 경쟁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 어기구 후보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정 건전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만의 예산을 가지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 기관 플러스 공기업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더 확대해서 준 공기업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준 공기업까지 갖다 넣어가지고 견적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정부 여당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질문이에요. 질문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답변 시간 또 제가 1분에 질문한 거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우리 후보님께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김두관 우리 후보님의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번 선거는 체제 선택의 선거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갑니까? 이런 이 흑색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좌파 우파 빨갱이 따지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뻑하면 그냥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언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추구했다는 것인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갑니까? 이걸 헌법을 바꿔야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께 물어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냥 선전선동을 이런 그냥 홍보물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해서 이 다수의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주시고 또 지금 자유주의의 시장 경제 계속 떠드시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거든요. 리버럴 자유시장 네, 경제. 질문 시간이 여기에 대한 그 피해 이런 건 없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제 선택의 선거입니다. 이번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면은 국회와 공수처를 독점해가지고 독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례정당의 후보로 나온 후보들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한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기구 후보께서는 극구 부인을 하셨지만 여당 의원들은 헌법 개정을 입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색깔론이라고 자꾸 칠 일이 아닙니다. 바꿔치기 하고 엎어치기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전 그래서 체제 선택이 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냥 이 아주 극우주의자들, 이 태극기 모욕부대, 또 일베라는 어떤 극우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지금 현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고요. 절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거 다 옛날 소련만 가지고 다 해체된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자고 지금 누가 떠들고 이걸 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제발 그 철질한 색깔로는 좀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또 여기 보니까 당진 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후보님 19대 때 국회의원 하시면서 도대체 당진 경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경제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진은 가장 당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현대제철 등 철강 산업 소재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철강의 저가, 앞으로 인도나 브라질에서 나오는 철강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 혼자만은 안 됩니다. 그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질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성문국가산업단지 내에 호소공과대학, 컴퓨터학과, 자동차학과, 신소재학과를 유치해서 우리 당진 주민들의 공학적 마인드를 키워야만이 앞으로 현대제철 철강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고, 뿌리산업기원지원센터도 그 호소공과대 안에 설치했습니다. 네, 정해진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20대 당진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 등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네이버 TV 등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후보께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기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제가 국회에 대해서 성문산단에 산자부 차원을 데리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국가산단을 만들어 놓고 텅텅 비게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차관이 저한테 그래요. 저건 뭐냐. 저 호수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누가 갖다 놨어요? 참 멍청한 짓 했습니다. 이렇게 참 답답한 일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 이렇게 그 코로나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는 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모두 선거 투표장으로 가셔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야 되고 또 이 당진을 누가 이끌어야 되는지 잘 판단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난 4년 동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잠 안 자고 뛰었습니다. 하루에도 서해대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우리 당진 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신평 내양간 연역교 사업 안 되는 거 제가 추진했습니다. 또 성문산단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 우대적으로 바꿔냈습니다. 또 3조 3천억짜리 LNG 오기지 이거 저쪽 그 호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 제가 간신히 끌어왔습니다. 또 성문산단 인입철도 우리 당진에서 이제 앞으로 5년 후면은 칙칙북북 기차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산호 사기호호 대우로 연결되는 이 수계 연결 사업, 또 도시재생, 어촌리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우리 당진을 어떻게라도 발전시켜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1분 30초 후에 마무리 발언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유권자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수긍하고 고치는 것이 세상살이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다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색깔론이라고 대치게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친일파라고 엎어치게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적폐청산이라고 후려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인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다듬어야 합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정치판을 떠나야 합니다.
미군 철수를 은근히 부추기는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중국에 기대고 북한에 굽실대는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이 김동완, 기호 2번 김동완은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2번 김동완, 기호 2번 김동완, 기호 2번 김동완. 감사합니다. 네,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당진시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이용슬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후보자 4분을 모셨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과 좌석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소속 정용선 후보입니다.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정용선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 후보입니다. 네,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9번 박경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중당 김진숙 후보입니다. 민중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김진숙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전병창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친애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좌회로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7번 전병창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민생경제가 폭망하는 데다 중국발 코로나19의 감염병이 겹쳐서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상부상조하던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시민들께서 지혜와 슬기로 서로 격려하면서 손에 손잡고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4.15 총선에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것은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거대 야당의 무능으로 인하여 발생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독재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고히 지켜서 중산층을 늘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시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자유시장 경제를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에 관건이 달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지켜져 영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당진시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글로벌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5가지 공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저터널 건설입니다. 당진시 성문면 교류리와 인천광역시 선제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대한민국과 충남의 경제도 발전될 뿐만 아니라 당진시 경제가 활성화하여 쉽게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설립하여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대건 솔미 성지 근처에 유치하여 관광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72주년이 되는 동안 어린이 기본법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세계인들이 찾는 어린이 문화센터를 상록수의 고장인 당진시 시문기념관 근처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무총리 산하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간 최고 246조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여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진시 지역에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것은 당진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보건의료진들의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질병 극복 의지와 질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계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코로나 대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당진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불안에서 벗어나 밝고 명랑한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무책임한 좌파 집권 여당도 아니고 무능하면서 믿을 수 없는 거대 야당도 아닌 참신하고 진정한 자유파의 정당인 우리 공화당 당진시 후보 기호 7번 전명창을 선택하셔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보여주셨던 높은 시민의식으로 다른 선거구와는 다르게 당진시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당진 시민들이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 시민들께서 공화당 기호 7번 전명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를 또 네, 정해진 그 시간 제약에 따라서 마이크가 내려갔습니다. 네, 전명찬 후보님 마이크가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정영선 후보 순서입니다. 정해져 있는 연설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당진시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 기호 10번 정용선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대전, 경기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현재는 세안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시중 여론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총괄 업무를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민심을 읽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세 분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정무적인 감각과 국정에 대한 안목도 갖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는 포용과 용서의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는 따뜻한 인간애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행정학 박사로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고향 당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애향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지식, 애향심을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내 고향 당진의 발전을 위해 쏟아붓고자 이번 총선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임명된 뒤 2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현직 여당 의원보다 앞설 수 있는 지지율을 탄탄하게 확보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은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선 가능성, 당에 대한 기여도, 절대 다수 당원들의 의사 등을 감안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순에 의한 사천을 감행하는 중앙당의 결정까지 결코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진 시민들의 직접 심판을 받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위선적인 현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먼저 보수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즉각 수용하고 나서자 말을 바꿔 무소속 후보와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 다른 지역구에서 3선과 4선의 현역 의원들도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자 또다시 말을 바꿔 저에게 복당하라는 사실상 후보 사퇴 요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되지 않더라도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과 당진을 확 바꾸겠습니다. 이념에 매몰되어 진영 싸움만 하는 구태정치, 포퓰리즘과 위선의 정치, 나는 옳고 상대는 항상 틀리다는 식의 편가르기 정치,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당진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진 화력과 철강 회사들이 사용하는 석탄과 고철을 실내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업 폐기물들이 몰려올 예정인 성문공단과 송산 산업단지 내 2개 산폐정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 지역을 당진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을 늘리고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여 학생들이 당진으로 공부하러 오는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소아과와 응급 의료 분야 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진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농림, 어업, 축산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당진에서 퇴직하여 당진 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당진시 퇴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판로나 가격에 대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송전탑을 지중화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 주변에 간선도로에는 방음 터널을 만들겠습니다. 신창까지 연결된 전철을 당진 시내까지 연장하고 난지도에 연육교를 건설하고 매립지 연육교도 4차로로 확장하여 건설하는 등 교통과 관광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성문공단에 드론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물론 전시와 체험 조정까지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복지의 인프라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당진 세무서,
기지 파출소를 신설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당진지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안전 전문가로서 국민 모두가 범죄, 사고, 재해, 전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회는 다양하고 과정은 자유로우며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꿈을 꾸고 이를 아름답게 실현할 방법을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나라, 다 같이 못 사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10번 무소속 후보 정용선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당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후보자 합동연설에 후보자 4분 나오셨는데요. 두 분의 연설이 끝났고 이제 두 분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경재 후보가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6분 30초입니다. 네,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후보 기호 9번 박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곧 대한민국의 명우를 결정하게 될 4.15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소수 정당의 의사대변과 사표 방지 등 다양한 민의가 반영된다는 명분으로 범여권 주도의 4+1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래통합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으로 이성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들었고 이에 민주당은 참 나쁜 정치니 가짜 정치니 운운하더니 그런 민주당이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다는 투표 방식으로 스스로 주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뒤집었습니다. 이 얼마나 여야가 선거법까지 위반하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후한무치한 형태입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팽개쳐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턱 밑까지 올라온 흉흉한 민심에 큰 이기감을 느끼면서 의석수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 역사 정치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탈법과 꼼수의 정치를 연출한 것은 아닌가요? 때문에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점이 될 것입니다. 곧 대한민국의 엄중하고도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3.3 공약이 확실한 박경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의석수 151석 이상을 주신다면 5월 국회 개원 즉시 3.3 공약들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극심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 대기업 수준의 2년치 월급인 1억 원을 18세부터 1인당 긴급 생계비를 들여서 개인 부채를 탕감시키고 또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시 1억 원을 무상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며 출산 시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무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동안 1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을 보조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와 월남 파병종사 및 서독에 파견되어 고생하셨던 간호사와 간부에게 일시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300만 원을 들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또한 높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수공기를 위축시키는 김명란법과 구명실명제를 폐지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국가 유공자로 추대하여 존경받게 할 것이며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이 우리의 알찬 토종기업 흡수를 방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벌죄를 없애서 검은 내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밝은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민생 경제는 혼란한 정치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퍼져서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5일장이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이 없게 되면서 당진 시장과 합적 시장업 상인들이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난에 시달리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어디를 가보아도 이미 생기를 잃어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서민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진 시민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오직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경재를 선택하는 길만이 지금의 썩은 정치판을 도려내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진 시민들께서 저 박경재를 소중한 한 표를 주신다면 국회의원이 공짜로 누리는 333가지 모든 혜택을 먼저 내려놓고 일체의 월급을 받지 않고 단지 후원금으로만 의원 생활을 할 것이며 오로지 당진 지역의 시급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연설이 끝났고요. 마지막 연설이 되겠는데요. 김진숙 후보 연설해 주시죠.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김진숙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당진 시민들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와 민중당은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더 심한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당진에서 아이를 키우며 엄마들을 만나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고 무상교복 조례와 대기오염 수치 공개를 이루었습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지역이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집안 형편상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민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그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은 대출이고 그 시작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 빚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30세 미만 청년들은 평균 3,2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졸업을 한 뒤에도 취업을 위해
고시원, 옥탑방을 전전하며 생계를 위한 빚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부모의 부채가 그대로 자녀의 가난과 부채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운 좋게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로 집을 마련해서 수십 년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현재 30, 40대는 소득에서 40%를 빚을 갚는 데 쓰는데 대부분 주택 관련한 대출이라는 통계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은 쉬지 않고 일해도 평생 빚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부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1% 특권층입니다. 지난 30년간 강남 아파트값은 노동자 임금의 43배 상승했습니다.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억 단위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만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보다 더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꿈을 꾸어도 부모가 잘 살지 않으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한 우리 사회 구조를 싹 바꾸어야 합니다. 1대 99의 불평등한 세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민중당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공유, 즉 나누는 것입니다. 0.1% 재벌과 1%의 특권층이 가진 불공정 자산은 그들 자신의 땀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부는 한정적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과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공유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공유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해야 합니다. 세 채 이상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도 일정 규모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부자를 우대하는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부동산 공유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거나 매입한 재벌과 특권층의 부동산 자산을 공유지로 만들어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지어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자산 재분배를 통해서 부의 대몰림을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와 민중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낡은 정치에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거대 양당은 가짜 정당을 만들어 소수 진보 정당의 몫인 비례대표 의석마저 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석 욕심에 갖가지 정치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인 기득권 양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례 1번으로 내세운 정당은 민중당뿐입니다. 진짜 농민을 비례 2번으로 세운 정당도 민중당이 유일합니다. 남녀동수 실현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당도 유일하게 민중당뿐입니다. 민중당이 국회에 들어가 거대 양당을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8번 민중당, 인물도 국회의원 8번 김진숙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설을 해주신 후보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월 15일 총선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연설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 당진시 선거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설을 해주신 후보자 네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